자, 일단 광주, 호남. 네. 일단 깜짝 놀란 선거예요. 결과에 어때요? 60.2%. 그러니까 예측한 사람마다 예.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 예. 어디까지를 대세론으로 볼 거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일단 있죠. 예. 50% 넘기면 대세론이냐. 아니면 60%를 넘게 하는 거냐. 언론마다도 다 다르고 예. 또 정치평론가별로도 그 기준점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60%를 넘을 거다 이렇게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사실. 대개는 한 55%. 55에서 59. 뭐 그 사이. 55%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예. 이쪽을 많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그 지난번 후보 경선 때 비하면은 엄청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40%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언제요? 2012년 선거. 12년대 할 때. 2012년에 누가 붙었어요? 문재인,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네 분이 붙었잖아요. 난 그때 기억이 딱 그 단절이 되니까 감옥에 있어갖고. 이게 잘 안 나.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한 60.2%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2002년 선거 이후 최고의 호남에서 민주당 출신 중에는 당내 경선 득표율입니다. 예, 2002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37.9%. 그렇게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고, 2인자가 31.3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때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07년도 정동영이 후보가 될 때, 정동영 46.7, 호남에서. 그 다음 손학규 35.6. 그러네요. 이때 손학규가 됐어야 되는데. 정봉주가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과 싸우면서. 이재명 정동영 지지했고.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번에 압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 첫 번째는 문재인의 대세론의 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첫 번째였고. 강도. 예. 두 번째는 이위 후보가 과연 30%를 넘길 수 있느냐. 2위 후보. 예, 2위 후보가 30% 넘길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안희정, 이재명 둘 중에 누가 2등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한 게 강도는 어쨌든 뭐 이제 나도 얘기해도 그 결과가 이제 윈주코리아 이 그 기본 조사 데이터를 근거한 거니까 강도도 한 50대 중반. 네. 조금 올라가면 뭐 50 후반까지 가지만 50대 중반일 것이다. 저희가 사실 그 3주 전에 SBS 라디오 정봉주 정치쇼에 나와서 저도 60%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월 8일. 예, 3월 8일 날. 8일. 방송 시작한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예측을 맞춰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약간은 출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뭐 전두환 얘기. 전인범 발언, 뭐 전두환 표창, 그다음에 부산 대통령 영입 인사 논란.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4가지 정도 악재가 있었네요.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악재를 통해서 일부 동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네거티브가 너무 세졌잖아요. 당내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러면서 그 사람을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만든다. 요때부터 네거티브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폭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거 이러다가 판 깨지는 거 아니야? 정권 근처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90% 거의 다 후보를 정했고요. 한 10%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막판에 10%, 이 부동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 중에 일부가 문 후보 쪽으로 결집한 거 아니냐. 약간 동요하면서 일부가 좀 빠졌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좀 동요를 했다가 약간 동요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한 좀 불신,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요면서 표가 빠졌는데 선거에 임박하면서 이러다 판 깨지면 큰일 나는데. 네, 될 사람 대세론이 될 사람 밀어줘야 한다. 정권 교체가 열망이 왜 세냐면 탄핵을 거치면서 진짜 이번에는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문화일보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조사에서 호남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나갔을 때는 다자대결에서 안철수를 20%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호남에서 그런데 안희정이 나갔을 때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5%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남만 놓고 볼 때. 호남만 놓고 볼 때. 봤을 때. 그 얘기는 왜냐하면 예. 이게 여론조사하게 되면 보통 1,200명 하거든 전국적으로. 네. 그럼 호남이 인구가 10%니까 호남의 여론조사 잡히는 게 100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편차가 이 조사 표본수가 적으니까 그러네요. 문화일보에서 1,000명을 해본 거예요. 호남도 1,000명, 영남도 1,000명.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온 거지. 네. 나왔을 때 네. 그 문재인이가 됐을 땐 20%가 이기는데 안철수한테 이기는데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5%포인트 진다. 안철수한테. 오호. 그 얘기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대연정 발언 이후에 안희정 지사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돌아섰구나. 예. 이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바닥이 안 좋아진 거죠. 그 상태에서 네거티브전이 세게 붙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네거티브가 붙는 것이 꼭 안희정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대연정으로 호감도가 떨어져 나간 상태 속에서 네거티브가 붙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동층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방송 MBC에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정면을 좀 치받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ARS 투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그동안에 선명함이 좀 안 보여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도 재벌 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예. 그런 어떤 좀 언론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어떤 불신들 많이 해소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3주 전에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정도의 60%가 넘는다.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한 것 같다는 저 영향은 없었어요? 왜 국민의당 경선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 예. 거기 그냥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국민의당이 고무되고 네. 대박이다. 안철수 투표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없을까요? 근데요, 그게 국민의당 투표가 토요일 날 했거든요. 예. 25일 날. 그런데 여기도 ARS 투표를 민주당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거의 한 90%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5번 콜이 가서 예. 그때 투표를 못한 사람만 일요일 날 자기가 직접 ARS로 걸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당 발표가 밤 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 그렇죠. 밤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근데 게 타당한 분석이라고. 아니 근데 국민의당 그 투표하는데 대거 몰려갔다라고 하는 게 토요일 날 소문으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 예. 예, 왜냐하면 거기는 실어나 막 모이는 게 보이잖아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안철수가 압승할 거다. 아니죠. 이렇게 물론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꼭 전달이 된 거는 결과가 발표 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아저씨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많이 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 그게 돌았다니까요. 글쎄, 아니, 그거는 좀 영향이 있을 것 왜냐하면 이게 같은데. 이제 여론사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건 잡히지 않는데 호남 사람들만 왔어요? 서울, 영남에서 다 몰려들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아니 그래갖고 이게 무슨 잔치집도 아니고 난리가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난리 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판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위기의식이 크게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있었을 것 같아요. 호남은 한 집안 한 가족이나 똑같잖아. 여기저기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들썩들썩하면 야 홍어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난다냐. 그러니까 그 체육관 가서 다 홍어들 드시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반문정서 언론들이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실제 조사해 보면 없다는 게 이번에 입증.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문재인 조사를 해보면 호감도가 비호감의 3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호감도가 거의 60 몇 % 정도 돼요. 비호감은 10 몇 %밖에 안 됩니다. 예. 50대들도 45% 이상이 호감이에요. 60대만 한 33%, 35%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60대만 호감과 비호감 중립이 거의 같이 나눠져 있고 40대 이하는 호감이 아주 높고요. 50대에서도 호감이 한 40 몇 % 높습니다. 비호감은 30 몇 %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져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전북이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광주에 비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광주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상당히 지지세가 빡셌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탄핵 이후에 올 초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세가 빠지면서 문 후보 쪽 확 급속히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문 후보가 실질적으로 그 지지도가 전국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호남에서 볼 때는 영남권이나 충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보거든요. 호남만 몰아줘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속적으로 지지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표심이 좀 몰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2위 후보가 누가 되고 2위 후보와 1위 후보의 격차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포인트 중에 하나 잡았던 게 2위와 3위가 박시영 부대표도 거의 2위가 3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설 수도 있는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20%대 19.4, 0.6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 실제 표수는 한 1000표 좀 넘게 났고 요 정도는 바짝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전국 한 2달 전에 예. 2달 전에 예측할 때는 이재명 시장이 호남에서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사실은 이 확실하게 보여주진 못했어요. 사실 이재명 전국적 후보가.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남에서 추격세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안 지사가 대연정 발언 이후에 예.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올라간 그나마 거구나. 이 시장이 접전을 벌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도 안 지사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그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근소하게 예. TBS에서는 뭐 그렇게 예측을 했죠. 조금 예. 그러니까 둘이 2, 3%, 1, 2% 내로 바짝 붙을 것이다 네. 여기 예측을 했었죠. 예. 예. 그것도 맞춘 거야 그럼 결국. 예, 그것도 맞춘 정확히 거예요? 맞췄어요. 일반적으로는 광주에서는 그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왜 정서상으로. 그랬죠. 그런데 예. 최근에 이재명이 빠지면서 그러게. 다시 이제 안희정이 이길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좀 나왔었던 거지. 예, 그래요? 조사를 예. 해보면 경선 참여 의향체에서 안 지사가 조금 더 높았어요. 호남에서. 근데 결집력이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TV토론 이런 걸 보면 안희정, 이재명 다 그 상당히 TV토론 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지사는 태도가 좀 좋다. 호감도가 높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게 똑똑하다. 정책 능력이 있다. 이런 건 있었지만 또 이 시장에 대해서는 또 너무 좀 공격적이지 않느냐. 당내 경선을 하는데 좀 적대감 같은 게 있어 보인다. 이런 어떤 부분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의 이제 문제가 확장력에 지적이 됐죠. 대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좀 나왔던 게 있고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좀 그게 이제, 강팍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강팍하다가 뭐야? 강팍 이렇게 좀 포용력이 포용력이 없이 조금 없어 보인다는. 거칠게 사람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써요? 강팍하다고 하죠. 예, 강- 강팍. 괴팍하다 할 때 하고 네. 강하게 괴팍하다? 그런 셈이지. 네. 어디 이상한 표현을 하나 배워왔네. 네. 아주 좋아하는데 예. 배워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반문정서 하나만 더 예. 보태면 일단 총선 과정부터 잘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총선에서 국민의당한테 다 몰아줬잖아요. 예. 아프게 때린 거거든요. 사실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해서 아프게 때렸는데 결과를 딱 까보니까 민주당이 일당이 된 거야. 그리고 전국정당이 된 거야. 딱 그거 보면서 약간 화가 좀 누그러진 거죠. 사실 그 정사가 있었고. 호남에서는 몰아줬는데 예. 그래도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호남민들 또 수도권에서 이 경합지역에서 다 이기면서 일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게 때렸는데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잘한 거야. 예. 국민의당도 잘했지만 민주당이 워낙 크게 이겼지 그때는 않았습니까? 팟캐스트 힘이 컸었나. 예. 어쨌든 예.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탄핵 정국이 터지면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열망이 강렬해졌죠. 예.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문재인 자체가 상당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번에 선대위 과정에서도 뭐 송영길 무슨 뭐 김상곤, 임종석, 강기정 굉장히 주요한 인물들 또 다 누구 전윤철 예. 무슨 뭐 김효석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대거 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줬고 김정숙 여사가 사실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박 2일로 매주 계속 가셨다며. 호남 가서 뒤에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특히 주부층들한테는 계속 1박 2일 계속 내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그렇죠. 거르지 않고 내려오면서. 그거를 우리 집사람 저런 거 시키면 엄청 잘할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호남 사람들이 이 정서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성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선택적 투표가 가능한 지역. 굉장히 전략적 투표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압승을 하고 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이분은 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영남이나 충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점을 호남 분들은 봤구나. 이성적으로 아하. 분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을 보태주면 된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인은 사인데 문재인은 미덥지 못하다. 아직은 마음으로는 다 안 가는데 그런데 이거 좀 이번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가 딱 3가지였습니다. 처음 첫 번째는 문재인의 대세론의 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첫 번째였고. 강도. 예. 두 번째는 이희 후보가 과연 30%를 넘길 수 있느냐. 2위 후보. 예, 이희 후보가 30% 넘길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안희정, 이재명 둘 중에 누가 2등 할 거냐. 이 3가지가 관전 포인트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한 게 강도는 어쨌든 뭐 이제 나도 얘기해도 그 결과가 이제 윈주코리아 이 그 기본 조사 데이터를 근거한 거니까 강도도 한 50대 중반. 네. 조금 올라가면 뭐 50 후반까지 가지만 50대 중반일 것이다. 저희가 사실 그 3주 전에 예. SBS 라디오 정봉주 정봉주 정치쇼에 나와서 저도 60%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월 8일. 예, 3월 8일 날. 8일. 방송 시작한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예측을 맞춰갖고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12년에 누가 붙었어요? 문재인,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오. 네 분이 붙었잖아요. 아, 난 그때 기억이 딱 그 단절이 되니까 감옥에 있어갖고 이게 잘 안 나.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한 60.2%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예. 2002년 선거 이후 최고의 호남에서 민주당 출신 중에는 당내 경선 득표율입니다. 예, 2002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37.9%. 그렇게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고, 예. 2인자가 31.3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때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07년도 정동영이 후보 될 때, 정동영 46.7, 호남에서. 그 다음 손학규 35.6. 그러네요. 아, 이때 손학규가 됐어야 되는데. 정봉주가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과 싸우면서. 이재명 정동영 지지했고.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번에 압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이후에 약간은 출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뭐 전두환 얘기. 전인범 발언, 뭐 전두환 표창, 그다음에 부산 대통령 영입 인사 논란.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4가지 정도 악재가 있었네요.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악재를 통해서 일부 동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네거티브가 너무 세졌잖아요. 예. 당내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러면서 아니 그 사람을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만든다. 요때부터 네거티브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폭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거 이러다가 판 깨지는 거 아니야? 정권 근처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90% 거의 다 후보를 정했고요. 한 10%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막판의 10%, 이 부동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 중에 일부가 문 후보 쪽으로 결집한 거 아니냐. 자, 일단 광주, 호남. 네. 일단 깜짝 놀란 선거예요. 결과요 어때요? 60.2%. 그러니까 예측한 사람마다 예.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 예. 어디까지를 대세론으로 볼 거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일단 있죠. 예. 50% 넘기면 대세론이냐. 아니면 60%를 넘게 하는 거냐. 언론마다도 다 다르고 예. 또 정치평론가별로도 그 기준점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60%를 넘을 거다 이렇게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사실. 대개는 한 55%. 55에서 59. 뭐 그 사이. 55%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을 예. 많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그 지난번 후보 경선 때 비하면은 엄청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40%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언제요? 2012년 2012년 선거. 12년대 할 때.
약간 동요하면서 일부가 좀 빠졌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좀 동요를 했다가 약간 동요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한 좀 불신, 예.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요면서 표가 빠졌는데 선거에 임박하면서 이러다 판 깨지면 큰일 나는데 네, 될 사람 대세론이 밀어주자. 흔들 될 사람 밀어줘야 한다. 정권교체가 열망이 왜 세냐면 탄핵을 거치면서 진짜 이번에는 정권교체 해야 한다. 이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문화일보 예. 문화일보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게 의미가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그 조사에서 호남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나갔을 때는 다자대결에서 안철수를 20%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호남에서 예. 그런데 안희정이 나갔을 때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5%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남만 놓고 볼 때. 호남만 볼 놓고 때. 봤을 때.